국내 반응은 반으로 갈렸어요. 근데 전 세계 순위표는 그런 거 상관없다는 듯이 폭발했어요. 어제 넷플릭스 순위가 발표됐는데 새로 나온 한국 사극 하나가 계속 1위를 지키던 또 다른 한국 드라마를 밀어내고 세계 2위까지 치고 올라갔어요. 그것도 공개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벌어진 일이에요. 드라마 이름은 동궁. 오늘은 이 드라마가 어떻게 이런 순위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왜 국내와 해외 반응이 이렇게 갈렸는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볼게요.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먼저 어제 나온 순위부터 짚고 갈게요. 7월 23일 발표된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부문 순위에서 동궁이 554점을 받으며 세계 2위에 올랐어요. 바로 직전까지 1위를 지키고 있던 건 SBS 금토 드라마 김부장이었어요. 김부장은 442점으로 3위로 내려갔어요. 숫자로 보면 112점 차이예요. 공개된 지 얼마 안 된 신작이 몇 주째 순위권을 지키던 기존 강자를 이렇게 큰 차이로 밀어냈다는 게 이 순위표에서 벌어진 진짜 이변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동궁이 1위를 차지한 나라만 17개국이에요. 한국은 물론이고 베트남, 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아시아권 주요 시장이 대거 포함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83개 나라의 톱10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전 세계 나라 수를 생각하면 83개 나라에서 톱10에 든다는 게 얼마나 넓은 범위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요. 같은 날 발표된 넷플릭스 비영어 TV쇼 톱10에 한국 시리즈만 무려 5개가 동시에 올라갔어요. 김부장, 동궁아파트, 오싹한 연애, 창교육. 이렇게 5편이 한꺼번에 세계 톱10을 차지한 거예요. 이 정도면 한국 콘텐츠끼리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근데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장 늦게 합류한 신작이 가장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간 거예요. 이제 이 드라마가 정확히 어떤 작품인지 이야기해 볼게요. 동궁은 2026년 7월 17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예요. 장르가 좀 독특해요. 다크 판타지에 미스터리 액션, 모험, 공포까지 섞여 있어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텔마 오컬트 사극이에요. 줄거리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왕세자가 머무는 공간인 동궁전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연못 귀신의 저주가 얽혀 있어요. 왕은 이 저주를 풀기 위해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천이라는 인물과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궁녀 생강을 궁으로 불러들여요. 이 둘이 손을 잡고 공공에 얽힌 잔혹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가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던 조정암토 사극이 아니라 인간 세계와 귀신 세계의 경계를 넘나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극인 거예요. 여기서 이 작품이 왜 특별한지 짚고 갈 부분이 있어요.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한국 사극을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좀비를 소재로 삼았던 킹덤 이후로 약 7년 만에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사극이 바로 동궁이에요. 킹덤이 어떤 작품이었는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전 세계의 K-좀비라는 장르를 각인시킨 작품이고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의 상징 같은 작품이었어요. 그 이후로 넷플릭스가 한국 사극에 다시 이만한 규모로 투자한 게 바로 이번 동궁이라는 거예요.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신중하게 다음 작품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만큼 이번 작품의 기대가 컸다는 것도 함께 짐작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작품을 만든 사람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연출은 어두운 조명과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인간의 비틀린 내면을 포착하는 데 능한 감독이 맡았어요. 그리고 대본은 권소라, 서재원 두 작가가 팀으로 썼어요. 이 두 작가의 이력이 흥미로운데 OCN의 대표적인 한국형 엑소시즘 드라마인 쏜더게스트, 그리고 TVN의 불가사의, 이 두 작품의 극본을 집필했던 사람들이에요. 현실 바깥의 영적 존재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뒤흔드는지를 오랫동안 다뤄온 작가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컬트라는 장르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미 검증된 팀이 이번 작품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이 아니에요. 소설도 웹툰도 아님 완전히 새로 써내려간 오리지널 창작 대본이에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 상당수가 이미 검증된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동궁은 그런 안전판 없이 순수하게 새로운 이야기로 승부를 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리스크가 큰 도전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도전이 결국 세계 순위표에서 증명됐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제 배우들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작품에는 눈에 띄는 캐스팅이 여러 개 겹쳐 있어요. 먼저 조승우예요. 조승우는 이 작품이 첫 OTT 오리지널 드라마 출연작이에요. 그동안 스크린과 브라운관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배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남주혁이에요. 남주혁은 2020년 드라마 보건교사 아는영 이후 6년 만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에 출연하는 거예요. 그 사이 군복무도 마쳤고
전역 이후 첫 작품으로 이 다크 판타지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노윤서예요. 노윤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여러 작품에서 존재감을 키워온 배우인데 남주혁과 함께 캐스팅되면서 이 작품의 중심축을 함께 이끌게 됐어요. 세 배우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이 작품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참여한 셈이에요. 여기서 캐스팅 비하인드를 좀 더 짚어볼게요. 남주혁과 노윤서의 출연 소식이 처음 보도된 건 2024년 6월이었어요. 그리고 석 달 뒤인 9월에 조승우의 출연 소식이 알려졌고 그해 12월에 넷플릭스 편성이 최종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거의 2년에 가까운 준비 기간이 걸린 거예요. 사전 제작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시각 효과와 완성도를 끌어올리는데 충분한 시간을 들였고 그 결과가 지금 화면으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남주혁은 넷플릭스 글로벌 라인업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런던까지 가서 촬영을 진행했어요. 2026년 1월 7일 넷플릭스 글로벌 라인업에 먼저 공개되고 2주 뒤인 1월 21일 한국 라인업에도 공개되면서 공개 전부터 이미 세계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이 시작된 셈이에요. 이제 작품 구성 이야기도 짚어볼게요. 동궁은 총 8부작으로 구성됐어요. 그리고 7월 17일 금요일 전 회차가 한꺼번에 공개됐어요. 요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매주 한 편씩 나눠서 공개하는 대신 전편을 한 번에 풀어서 시청자들이 끊김없이 몰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은 초반 화제성을 극대화하는 데 유리해요. 공개 첫 주말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아보느냐가 그 다음 순위 반영에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번 동궁의 순위 상승 속도를 보면 이 전략이 정확히 통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동궁이라는 작품의 기본적인 배경이었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지금부터예요. 이 작품에 대한 국내 반응과 해외 반응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렸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냉정한 평가도 적지 않게 나왔어요. 반면 해외에서는 순위표가 말해주듯 거의 폭발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같은 작품을 두고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이 나온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흥행 요인이 뭔지 이어서 하나씩 풀어볼게요. 이어서 국내 반응부터 짚어볼게요. 국내에서 나온 평가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었어요. 조승우가 고군분투했지만 이야기가 길을 잃었다는 평가였어요. 쉽게 말하면 배우들의 연기력은 인정하지만 이야기 전개나 완성도 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었어요. 오컬트라는 장르 자체가 국내 시청자들에게는 호불호가 크게 갈리는 장르이기도 해요. 익숙한 조정감투나 로맨스 사극과 달리 귀신과 저주라는 소재를 전면에 내세우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신선했고 누군가에게는 낯설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내 시청자들은 이미 킹덤이라는 강력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요. 7년 만에 나온 오리지널 사극이라는 무게감 때문에 기대치가 그만큼 높았고 그 높은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해외 시청자들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들에게는 비교할 만한 킹덤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조선시대라는 배경 자체가 신선한 소재였어요. 왕실과 귀신이라는 조합, 그리고 서양 판타지에서 보기 힘든 동양적인 공포 이야기,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했어요. 해외 매체에서도 이 작품을 두고 올해 나온 판타지 작품 중 가장 매혹적인 대작이라는 평가를 내놨어요. 국내에서는 익숙한 장르 안에서 완성도를 따졌다면 해외에서는 처음 보는 세계관 자체에 매료된 거예요. 같은 작품을 보고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번 동궁이 정확히 보여준 셈이에요. 이어서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 순위를 뒤집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 파트에서 풀어볼게요. 이어서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계 순위를 뒤집었는지 짚어볼게요. 먼저 공개 초반 성적부터 볼게요. 동궁은 공개된 지 3일 만에 490만 시청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이 수치로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비영어쇼 부문에서 2위에 올랐어요. 전편이 한꺼번에 풀리는 방식이었다는 걸 감안하면 이 속도는 정말 이례적이에요. 보통 신작이 순위권에 진입하려면 입소문이 퍼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동궁은 그 시간을 거의 건너뛰다시피 하면서 곧바로 상위권에 안착했어요. 그리고 그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일주일 만에 기존 1위였던 김부장까지 밀어낸 거예요. 이 속도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배우 라인업이에요. 조승우, 남주혁, 노윤서 이 세 사람의 이름값만으로도 전 세계 K 콘텐츠 팬덤을 움직일 힘이 있었어요. 특히 남주혁은 이미 여러 작품을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화권에서 확고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배우예요. 그 팬덤이 공개 첫날부터 곧바로 움직이면서 초반 화제성을 크게 끌어올린 거예요. 둘째는 장르의 희소성이에요. 전 세계 OTT 시장에는 판타지 콘텐츠가 넘쳐나요. 근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동양적 오컬트 판타지는 사실상 배체제가 없는 장르예요. 서양 판타지가 마법과 용을 다룬다면 동궁은 귀신과 저주 그리고 궁중이라는 폐쇄적 공간을 다뤄요.
이 이질적인 미학이 오히려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간 거예요. 익숙한 판타지에 질린 시청자들에게 동궁은 정확히 신선한 대안이 됐던 셈이에요. 셋째는 킹덤이 만들어 놓은 학습 효과예요. 7년 전 킹덤이 전 세계에 K-좀비라는 장르를 각인시켰던 것처럼 이번 동궁도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어요. 넷플릭스 시청자들은 이미 한국 사극이 단순히 사극에 머무르지 않고 장르물로서도 세계적인 완성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걸 킹덤을 통해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동궁이 공개되자마자 큰 거부감 없이 곧바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킹덤이 닦아놓은 길을 동궁이 그대로 이어받은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숫자 하나를 더 짚고 갈게요. 같은 날 넷플릭스 비영어쇼 톱10에 한국 시리즈가 5편이나 동시에 올랐다는 사실이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OTT 시청자들 입장에서 이제 한국 콘텐츠는 어쩌다 한번 터지는 히트작이 아니라 꾸준히 톱10을 채우는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궁이 새로 나왔을 때 시청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이번에도 볼만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바로 K 콘텐츠가 만들어 놓은 신뢰라는 자산이에요. 개별 작품 하나의 힘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한국 콘텐츠 전체의 평판이 동궁의 초반 흥행에도 그대로 작용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을 부분이 있어요. 국내에서는 완성도를 두고 아쉬운 평가가 나왔다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해외 순위 반영 방식은 평점이 아니라 실제 시청 시간을 기준으로 집계돼요. 그러니까 비평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더라도 일단 사람들이 클릭해서 끝까지 몰아보기만 하면 순위에는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구조예요. 동궁은 왕씨 미스터리에 오컬트라는 자극적인 소재를 결합하면서 일단 보기 시작하면 다음 화가 궁금해지는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 몰입도가 비평과는 별개로 실제 시청 데이터에서는 확실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어서 이 흥행이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마무리로 풀어볼게요.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로 정리해볼게요. 동궁이라는 작품 하나를 놓고 지금까지 살펴본 걸 다시 정리해보면 이래요. 7년 전 킹덤이 세계의 K-좀비라는 장르를 각인시켰고 그 이후로 넷플릭스는 오랫동안 다음 오리지널 사극을 신중하게 준비해왔어요. 그리고 2년에 가까운 제작 기간과 사전 제작 방식을 거쳐 동궁이라는 작품이 세상에 나왔어요. 국내에서는 완성도를 두고 평가가 갈렸지만 해외에서는 공개 3일 만에 490만 시청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순위표를 뒤흔들었어요. 그리고 결국 몇 주째 1위를 지키던 김부장까지 밀어내고 세계 2위 자리에 올라섰어요. 17개국에서 1위, 83개국에서 톱10. 이 숫자 하나하나가 이 작품이 단순한 화제작을 넘어서 K 콘텐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넓은 시야로 이 사건을 바라볼게요. 사실 넷플릭스 비영어쇼 톱10에 한국 작품이 5개나 동시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는 놀랍지 않은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세계 순위 상위권에 오르면 그 자체로 큰 뉴스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 드라마가 순위권에 오르는 게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 드라마끼리 서로 순위를 다투는 게 뉴스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김 부장이 몇 주간 1위를 지키다가 같은 한국 작품인 동궁에게 자리를 내준 것도 결국은 한국 콘텐츠 생태계 안에서 벌어진 세대교체인 셈이에요. 논쟁자가 외국 작품이 아니라 같은 나라에서 나온 또 다른 걸작이라는 것. 이게 지금 K 콘텐츠가 서 있는 위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에서 국내와 해외 반응이 갈렸던 이유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국내 시청자들은 이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킹덤이라는 압도적인 전작이 있었고 사극이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았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쉬운 지점이 보이면 바로 냉정한 평가로 이어졌어요. 근데 해외 시청자들에게는 그런 비교 대상 자체가 없었어요. 동양적인 오컬트와 붕중이라는 폐쇄적 공간이 결합된 작품을 이렇게 완성도 있게 만나본 경험 자체가 드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작품이라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준 셈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낯섦과 신선함이 비평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됐어요. 사람들은 평점을 보고 클릭하는 게 아니라 예고편 한 장면, 궁금증 하나에 이끌려 클릭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보기 시작하면 왕실의 어두운 비밀과 귀신이라는 소재가 끝까지 몰아보게 만드는 힘을 발휘한 거예요. 이번 흥행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원작 없이 완전히 새로 쓴 오리지널 창작물이었다는 점이에요. 요즘 나오는 드라마 상당수는 이미 검증된 웹툰이나 소설을 원작으로 삼아요. 그렇게 하면 실패 확률을 낮출 수 있으니까요. 근데 동궁은 그런 안전판 없이
작가 두 사람이 새로 써내려간 이야기 하나로 세계 시장에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 도전이 순위표로 증명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한국 콘텐츠 산업이 검증된 원작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새로운 이야기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걸 이번 사례가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원작이라는 안전판이 없어도 탄탄한 세계관과 확실한 캐스팅, 그리고 사전 제작을 통한 완성도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흥행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조승우에게는 첫 OTT 오리지널 도전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졌고, 남주혁에게는 전역 후 첫 작품이자 6년 만에 넷플릭스 복귀작이 세계적인 흥행으로 이어졌어요. 노윤서 역시 이 작품을 통해 글로벌 인지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었어요. 세 배우 모두 각자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 작품과 함께 맞이한 셈이에요. 그리고 이 성공은 단순히 배우 개인의 성과에서 끝나지 않아요. 앞으로 이들이 참여하는 다음 작품에도 이번 동공의 흥행이 만들어낸 신뢰가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국내 반응은 갈렸는데 왜 세계는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 답은 결국 이거였어요. 킹덤이 닦아놓은 길 위에 7년의 신중한 준비와 2년의 제작 기간이 더해졌고, 낯설지만 매혹적인 동양 쪽 오컬트라는 소재가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정확히 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17개국 1위, 83개국 톱10이라는 숫자로 증명됐어요. 앞으로 이 작품이 시즌2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흥행이 다음 한국 사극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다음 소식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올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돼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